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할 텐데 현재 검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예, 대구의 경우에는 신천지 교인 만여 명 중에서 유증상자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끝났습니다. 주말 안에는 검사가 마무리될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거주 지역 이외에서도 같이 예배를 본다든지 활동을 많이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국에서도 점수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보한 명단에 있는 31만 명 중에서 3분의 1가량인 11만 4천여 명에 대해 유선 확인을 했고요. 그 중에 1.4% 정도인 1,638명의 유증상자는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추가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직접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왜 참여하지 못했는지를 놓고 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혹시나 몸이 아픈 건 아닌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신 브리핑에 나선 권준욱 부본부장은 오전에도 회의를 같이 했다면서 특별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은경 본부장과 권준욱 부본부장이 번갈아가며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JTBC 강버들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계속 추가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중에 유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서준석 기자, 조금 전에 추가 확진자 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구만 오늘 400명 넘게 늘어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 발표를 종합하면 총 447명 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구의 누적 확진자 수는 1,579명입니다. 증상이 있는 신천지 교인들의 검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이 숫자는 주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제는 대구의 지금 의료 현황이 빠르게 늘고 있는 확진자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료시설에 있는 확진자보다 지금 집에서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가 더 많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확진자가 늘다 보면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가격리 중이었던 환자는 68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에 입원한 환자 수가 634명이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입원하지 못했던 숫자가 더 많았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오후 추가 확진자 250여 명까지 추가가 되면 그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 우선 이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대구시가 대구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고발한다고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사 중인데요. 간호사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걸 어기고 4일간 출근을 했습니다. 또 다른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러 간 공무원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대구시는 신천지 교회가 제출한 명단에서 예비 신도들의 이름이 누락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예비 신도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단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거나 동선 등을 허위 진술한 신도들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 청사 직원 중에 대구에서 이제 첫 확진자도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청사 관리본부는 조금 전 대구지방 합동청사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청사 직원들 중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직원은 격리됐고 현재 대구청사 2층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JTBC 서준석입니다. 예, 이번엔 코로나19 관련된 전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의 임지수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최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서울 송파경찰서 경찰관 대부분이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밤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던 남성이 코로나19 감염자로 드러나면서 가까이에 있었던 경찰관 10명이 검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8명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나머지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또 1명은 자가격리 중으로 아직 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송파서는 조사받던 남성이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건물 일부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예, 마스크를 구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중국인이 구속됐다는 소식도 나는데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제주지방경찰청은 30대 중국인 A씨를 사기 혐의로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SNS에서 마스크 판매를 유도하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를 모아서 돈을 뜨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마스크 제조 회사가 마스크 수십만 개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서 피해자 4명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8만 1000여 개로 총 1억 7천만 원대 돈을 받아 챙긴 겁니다. 경찰은 지난달 마스크 6천 개를 사들여 중국으로 반출하려 했던 30대 중국인 B씨 등 마스크 관련 사기 사건만 제주에서 7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관련 사태를 틈타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검찰과 법무부가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강제 수사를 동원해서라도 강력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보건당국 역학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피하는 행위가 포착되면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도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라는 겁니다.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어제 마스크 사재기 등 보건용품 유통을 교란할 경우 기존 사건 처리 기준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게 된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임지수입니다. 예, 다음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여야 사당 대표와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려고 국회를 찾은 것은 처음인데요. 추가 경정 예산 등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대화가 1시간 반 전쯤에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문도 나왔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국회 사랑자에서 여야 4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만난 건 처음인데요. 국회에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려 한 걸로 해석됩니다. 합의문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 약 1시간 전쯤에 공동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추경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의료 인력과 치료 병상,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추경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혹시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까? 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초반에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해야 했다며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이후 중국인 입국자의 확진자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황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박능후 복지장관과 강병화 외교장관에 대한 경질도 요구했습니다. 민생당은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비상경제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생산되는 마스크의 100%를 모두 사들여 국민들에게 나눠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오늘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이 먼저 인사말을 한 뒤 각 당 대표들이 10여 분씩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코로나19 현황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여야 대표의 발언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도 면담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JTBC 김소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각 문제별로 코로나19 확산 비상에 관한 소식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보도국의 조익신 기자와 신혜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조익신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확진자 역시 500명 넘게 늘어서 신천지 교인들 중심으로 급증한 지난 19일 이후만 봐도요. 열흘도 안 돼서 2,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조익신 기자 그럼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달 1월 20일이었는데 예. 39일 만에 확진자 숫자가 2,337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보다 551명, 오늘 오전보다는 315명이 늘어난 겁니다. 지난 2월 19일이죠. 18일까지는 이제 31분 확진자까지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31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19일부터 지금 빠르게 늘어서 28일 현재 2,337명이 됐습니다. 상당히 급증한 숫자인데 여전히 대구, 경북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죠. 예, 어제 하루 422명의 확진자가 늘어났던 대구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확진자가 447명이 새롭게 늘어났습니다. 총 확진자 숫자는 1,579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도 64명이 늘어난 409명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확진자만 전체 확진자의 85%입니다. 예, 대구, 경북 숫자가 여전히 늘고 있고요. 아무래도 신천지 대구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지금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확진자 숫자도 그만큼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눈에 띄는 부분은 충청남도의 확진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요. 기존에 있었던 확진자에 비해서 오늘 23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도 오늘 하루 사이에 23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줌바 댄스 휘트니스 강사가 있는데 이분이 천안 지역을 중심으로 좀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강사에게 교습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앞서 이제 그래픽을 잠깐 다시 보여주시죠. 전국별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면요. 지금 대구, 경북이 오늘 추가된 확진자 수로 역시 제일 많고요.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충남입니다. 23명이 오늘 늘었는데 지금까지 충남에 있었던 어제까지 있었던 확진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에 2배 가까이 늘었고요.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늘었는지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 감염 경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보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줌바 댄스 강사, 휘트니스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와 연관된 분들이 지금 많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집단 감염으로 우려했던 부분은 일단 신천지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병원은 아무래도 늘 이런 병에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병원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스포츠 시설을 통해서도 집단 감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의 사례를 보면요. 저는 스포츠 시설이라고 딱 정해놓는 게 아니라 예, 다중 이동 시설, 즉 모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어디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댄스의 특성이라든지 예, 사람이 많이 모여서 호흡이 가빠지면서 분비물, 비말로 인해서 전파 가능성은 물론 있지만 그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시는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위생 그 규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진단이 예. 많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딱 어떤 스포츠 시설이다 정하는 것보다는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폐쇄된 장소요. 거기에 불특정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모일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에서 있을 수 있는 어디든지 다 이런 일이 위험하다.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가 이제 종교 활동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폐쇄된 장소에서 장시간 같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종교 활동이 이제 노래를 부르거나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거나 이렇게 호흡이 많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지금까지 얘기했고요. 지금 이제 스포츠 시설도 사실 운동하다 보면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한 시설에서 이곳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19에 제일 대응하는 거는 면역력이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금 뭐 또 스포츠 시설에서 이렇게 일단 집단 감염 우려가 생기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혼란스러울 것도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배구도 무관중 경기를 진행을 한 것은 예, 그 많은 관중들이 모이고 스포츠 시설에 있다 보면은 이 선수들도 호흡이 많이 하고 비말이 다 나오지만 예, 반대로 응원하는 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꼭 어떤 스포츠 시설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고 폐쇄된 곳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평상시에 운동을 해서 면역을 키운다. 최근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체온을 유지해주는 정도의 그런 맨손 체조라든지 스트레칭을 통해서 실내에서 운동을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폐쇄된 장소, 다중이 모인 장소는 피하면 좋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바에는 뭐 마스크랄지 이런 부분들을 뭐
충분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이제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는 밥을 함께 먹는 부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어제 오늘 연속 하루에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어제는 505명이 늘었고요. 오늘 하루 동안 571명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좀 검사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었다기보다는 이제 찾아내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셨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으니 코로나로 위기로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큰 강이 있습니다. 강에서 낚시를 했을 때 물고기를 잡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근데 유료 낚시터 있는 곳에 물고기가 많은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건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대구 경북이라고 하는 특정한 지역에서 검사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지금보다도 계속 빠르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얼마 더 있어, 몇천 명 넘어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노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경증, 중증도 입원 격리를 위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숫자를 받아들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일단은 신천지 교인이 제일 비중이 많으니까요. 신천지 교인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숫자가 확인이 되면 사실 지역사회 그분들이 계속 있었구나. 그러면 많은 접촉들을 통해서 더 퍼졌을 위험도 있겠고 이게 확인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는 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현대사는 고도로 문명화된 사회입니다. 개개인의 모든 걸 통제할 수도 없고 예. 움직임도 더구나 KTX라고 하는 이런 빠른 시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 대구라고 하는 이제 물류와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라고 하면은 이미 그 근처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딱 특정을 해서 마치 아까 제가 그 유료 낚시터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딱 포커스를 해서 집중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2월 10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만약에 그 지역에만 있었다고는 상관없지만 예. 다 많은 장소에 가서 움직였고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심각으로 올리고 나서 지금 더 경계를 하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동했던 것들이 환자분들이 그런 잠복 기간을 지나고 검사로는 충분히 3월 첫째 주까지도 계속 증가세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월 첫째 주까지 물론 집단적으로 막 확진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건 2월 19일부터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확진자를 2월 19일부터 찾아낸 거겠죠. 그러면 잠복기나 여러 가지 격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3월 초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뒤에 계속 늘어난다면 또 이건 위험한 증상이다라고 위험한 신호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미 전문가들